백년법 1. 인간이 노화하지 않고 평생을 살게 된다면 과연 문제점은 없을까?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생각일 것이다. 그 물음에 대한 재미있는 소설이 백년법이다. 현재까지의 역사적 사실과는 약간 다른 설정으로 소설은 진행된다. 우선 일본이 1945년에 패망하고 미국의 주도하에 공화국이 된다는 설정이다. 일부의 간략한 이야기. 미국에서는 인간 노화를 막는 레트로바이러스가 1932년에 개발되어 1940년에 미국 시민에게는 접종이 시작되고 일본에는 1945년에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설정이다. 그런데 인간이 죽지 않고 계속 살게 되면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나이를 먹어도 죽지 않고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신세대에게는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기 2048년 노동자들에게는 유니언이란 기관이 설립되어 평생 수입을 보장하게 되는데 이 유니언에도 신규 회원을 받지 않게 되면서 젊은 층에서부터 백년법, 생존 제한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간다. 백년법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죽게 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는 많았다. 백년법 시행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내무장관 도모나리는 백년법이 시행되면 죽게 되므로 백년법 시행을 저지하려 한다. 결국 이런 정치인들에 의해 백년법의 시행을 놓고 총리 고노이케 다다유키가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백년법의 실행이 국가의 침몰을 막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리기 위해 내무성 차관 사사하라 다쿠조는 영상을 남기고 자살을 한다. 그는 자신의 못다한 책임을 생존 제한법 특별분비실 실장 유사 아키히토에게 맡기고 세상을 떠난다. 때마침 백년법이 가져올 재앙에 대해 분석한 미츠타니 보고서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다. 사사하라의 죽음과 미츠타니 보고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죽음을 맞이하기 싫은 사람들의 반대표가 더 많아 결국 백년법은 보류하기로 결정이 난다. 사사하라의 뜻을 받들어 유사는 내무부를 그만두고 당시 백년법 시행을 위해 신세대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창당한 정치인인 우시지마 료이치를 찾아가 그와 손을 잡고 백년법 시행을 목표로 정계에 입문한다. 유니언에 가입되어 공장에서 근무를 하는 니시나 란코는 3달에 한 번 바뀌는 직장 근무 조건에 따라 새로운 식품 공장으로 발령을 받는다. 그리고 우연히 길가에서 어릴 적 단짝인 가와카미 미나를 발견하고 그녀를 쫓아가 그녀에게 인사를 하지만 그 여성은 미나의 딸이라고 하며 자신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미나의 딸 가와카미 유키미였다. 그리고 그 둘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자 연락처를 주고받고 친하게 지내게 된다. 형사 독의 기타로는 백년법을 무시하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아나타 도진의 비밀 조직을 찾기 위해 아나타 도진이 벌인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50년형을 살고 나온 기바 미치오라는 남자를 집요하게 쫓는다. 백년법 동결로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도게는 기바를 찾아가 축배를 들자며 제안하지만 그의 제안을 무시한 기바에게 도게는 총을 쏜다. 결국 이 일로 기바는 한쪽 눈을 잃게 된다. 2부의 간략한 이야기. 백년법이 동결된 후 5년 후에 결국 새로운 정치인 우시지마 료이치의 등장으로 백년법은 시행이 된다. HABI를 받은 후 105년이 되면 터미널로 출두하여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시행된 것이다. 2부의 시간은 28년이 흐른 2076년. 란코는 운명의 남자 기바 미치오를 직장에서 만나 사랑을 한다. 그리고 그들에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니시나 겐으로 2076년 현재 그는 20살 대학생이다. 어느 날 국가의 백년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스트 아이디가 있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듣는데 그 아이디를 만드는 조직의 리더가 아나타 도진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올해 6월에 어머니 란코가 백년법으로 안락사를 해야 하는 날이라 걔는 고스트 아이디를 구하려고 누군가와 접선을 하지만 그때 마침 나타난 유키미가 거래를 방해하여 고스트 아이디를 손에 넣지 못한다. 어머니는 걔에게 고스트 아이디를 가져와도 쓰지 않고 정해진 법에 따라 안락사를 할 것이라고 못을 박는다. 배달 알바를 하던 걔는 어느 날 배달을 간 곳에서 자신이 아나타 도진이라고 밝히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머니 란코에게 하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버지와 자신과 그리고 아나타 도진의 비밀에 대한 메일을 보낸다. 이 메일에는 백년법이 시행된 후 일본공화국의 부흥과 주요 사건들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히 나왔다. 대통령에 출마한 우시지마는 당선되어 자신의 측근인 유사 아키히토를 총리에 임명하고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만들고 문제가 있는 법들을 과감하게 바꾼다. 그리고 신백년법이라 불리는 법을 시행하는데 사람의 생명 연장의 권리까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므로 초월적인 힘을 가진 대통령이 되어갔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한 후 대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아버지를 찾아온 전후 아킴이 게이지란 남자와의 재회와 그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그해 6월에 겐의 어머니 란코는 무라사키야마에서 안락사를 맞는다. 3부의 간략한 이야기. 겐이 40세가 된 20년 후로 넘어간다. 일본에는 버려진 마을에 숨어 사는 백년법 거부자들의 마을이 있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마을만 34곳이고 그 마을들 중에서 가장 발전한 곳은 5개의 마을은 C1 물결표 쌓인 C5로 불리며 지도자들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비밀리에 존재하고 있었다. C4에는 40세가 된 겐이 살고 있었다. 겐은 40의 나이에도 HAVI를 받지 않고 살고 있다. 사람들에겐 노화인간이라고 불리는 인간 유형이었다. 의사인 가토는 최근에 다장기암, 일명 SMOC 스모크 환자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친구가 부탁해서 한 마을로 진료차를 끌고 가 마을의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그 마을에서도 높은 SMOC 환자의 비율에 놀라게 되고,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인류에게 행복일까? 물론 작가의 스토리대로 문제도 많겠지만 인류는 영원한 삶에 맞게 문명을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들여다보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읽은 책이다.